예전에 비해서는 다양한 전자 소자들을 우리가 현재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보면 느끼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죠. 제가 스마트폰에 영상을 볼 때는 폰을 굉장히 크게 해서 보고 싶고, 가지고 다닐 때는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고 싶은 게 일반인으로서 가지는 욕구거든요. 소프트 일렉트로닉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제조 공정은 엔지니어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기판 자체가 굉장히 딱딱했기 때문에 얘는 자기 스스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한 디스플레이는 자기 스스로 형태를 갖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신문을 인쇄하는 그런 기술들을 차용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그 액정 화면은 아주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화면이 구부러지는 핸드폰이 또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핸드폰이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구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이처럼 좀 이렇게 아주 가볍고 접을 수 있는 그런 액정은 혹시 불가능할까요? 오늘 나오신 분께 여쭤보면 어쩌면 해답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자 노용량 교수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핸드폰 액정 얘기를 하면서 종이처럼 막 접고 이럴 순 없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공부하시는 분야가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라는 거더라고요. 네. 이게 뭡니까? 처음 들어봐가지고.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는 명칭이 좀 거창해서 그렇긴 한데,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소프트는 좀 말랑말랑한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랑말랑한 전자소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말랑말랑한 전자소자. 그럼 제가 지금 막 그 딱딱한 거 얘기한 액정을 스펀지나 고무 같은 이런 걸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궁금해지시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소프트 일렉트로닉스가 열어갈 편리한 세상에 대한 얘기를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 일렉트로닉스의 개념은 기존에 우리가 전자소자가 원래는 유리를 기판으로 한 전자소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딱딱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아닌 말랑말랑한 소재 위에 다양한 전자소자를 만드는 것을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전자소자가 필요했는지는 우리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을 했는데요. 지하철 타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니고 다니는 전자소자는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태블릿 PC도 들고 다니고요. 또 노트북은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이 예전에 비해서는 다양한 전자소자들을 우리가 현재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보면 느끼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신문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메일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스마트폰을 쓰지만 제가 항상 갖고 있었던 어떤 바람은
제가 스마트폰에 영상을 볼 때는 폰을 굉장히 크게 해서 보고 싶고, 가지고 다닐 때는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고 싶은 게 저도 일반인으로서 가지는 욕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소프트 일렉트로닉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리를 기판으로 하는 디바이스 자체는 상대적으로 접을거나 말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형태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다른 소재를 예를 들면 필름 같은 걸 예를 들면요. 필름은 말아가지고 갖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매일 입고 다니는 옷을 예를 들어보면 옷도 형태가 자유롭게 구부러지거든요. 가령 이런 형태에다가 우리가 전자소재를 만든다면 그러면 전자의 기능성 외에 그 형태 자유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런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신체에 굉장히 곡선성이 많아요. 사실 저희는 딱딱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인체는 모두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곡선에 굉장히 잘 맞고 또한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깨지지도 않는 이런 굉장히 아주 좋은 특징을 갖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디바이스들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어떤 소재들이 그 안에 들어갈까? 또한 이런 것으로 어떤 우리가 응용 제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사회의 전자기기는 여러분이 뭐 친구분하고 대화할 때도 니네 집에 컴퓨터 새로 샀어?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얼마나 빨라?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우리가 흔히 CPU의 속도와 그다음에 메모리의 크기 이런 것들로 빠르고 많이 저장하고 이런 용량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기기를 주로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우리가 많은 전자기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그런 능력 외에도 전자기기가 가볍고 깨지지 않으면서 나와 함께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인간의 편리성, 착용성, 감성 이런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한 전자기기로 점점 우리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소프트 전자소재가 개발이 됐고요. 또한 간단한 어떤 제품에서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읽어볼 수 있는데 가령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TV는 굉장히 큰 브라운관 TV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피가 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굉장히 얇은 우리 벽걸이 TV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나온 게 PDP라고 해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는 TV가 나왔었죠. 이게 두께가 보통 1인치 정도, 그러니까 2.54cm 정도의 두께를 보유할 수 있는 TV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TV보다도 최근에는 LCD 아까 얘기했던 액정 TV가 좀 더 얇은 두께가 가능해서 거의 우리 손가락 하나마디에 두께 정도의 두께를 가능한 TV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들고 다니는 아몰레드라고 하는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 더 얇아졌고요. 근데 이게 점점 얇아지다 보면 결국은 아주 얇은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구부러질 수 있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소재에서 구부러지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 장점, 특징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디바이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재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웨어러블 전자소자와 아주 좋은 궁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도 시판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제가 특정 상표를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시계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경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자들은 액세서리 자체가 구부러지는 거지 실제 그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소자들이 구부러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유연한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딱딱한 형태의 소자를 구부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의 소자가 현재 1세대로 나와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만들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뭐 착용성에서도 완벽하지 않고요. 그래서 2세대로 나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진짜로 우리가 구부러질 수 있고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런 섬유 하나하나에 전자적인 기능성을 넣어서 이것을 우리 섬유를 짜듯이 직조를 하면 바로 팔뚝에 이제 이렇게 옷에서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여기에도 센서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이제 개발이 될 날이 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현재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는 같은 정의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소재가 쓰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을 한번 꺼내 볼게요. 이제 뭐 특정 상표를 보여드리긴 그렇고 저도 여러분이 쓰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게 맨 처음에는 화면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가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를 열어보면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케이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반적인 형태의 구성품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CPU라는 정보 처리 소자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내가 뭐 사진을 찍던 뭐 동영상을 찍던 이걸 저장해야 하는 메모리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딱딱한 스마트폰을 구부러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 안에 방금 들어간 화면도 구부러져야 되고요. 배터리도 구부러져야 되고요. 케이스는 뭐 구부러질 수 있겠죠, 쉽게.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CPU, 메모리 모든 소자들이 다 구부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부품들도 다 구부러져야 하고 또 더 가까이, 더 마이크로하게는 소재들도 전부 구부러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소재도 개발하고 부품도 개발하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서 제조해야 하고 하는 여러 과학자들과 여러 엔지니어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구부러지는 소자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일단 먼저 우리가 기존에 썼던 이런 기판,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의 기판을 바꿔야 합니다. 이거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집사람도 얼마 전에 폰을 떨어뜨려서 유리가 깨졌어요. 근데 이걸 갈려면 뭐 20만 원, 30만 원 줘야 되는 건 아시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 쓰이는 유연한 형태의 필름으로 바꾸면 이 첫 번째로 장점이 구부러지진 않아도 이게 떨어뜨리면 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우리가 깨지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한 꼭 플라스틱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유연한 형태의 기판들은 나올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매일 집에서 뭔가의 음식물을 쌀 때 쓰는 게 랩이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은박지라고 해서 알루미늄 포일이라는 걸 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래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얇게 만들어서 구부러질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그런 알루미늄 포일에다가 역시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쓰는 글라스를 아주 얇게 갈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라스가 얇아지면 어떤 소재든지 얇아지면 궁극에서는 구부러지는 것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글라스도 아주 얇게 갈면 우리가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글라스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물질을 가지고서 먼저 만들어야만 구부러질 수가 있겠고요. 그 위에 우리가 아주 다양한 소재들을 구부러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소개드리긴 시간 관계상 그렇고 그 중에 대표적인 소재만 하나 소개드릴게요.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세 분이 노벨상을 2000년도에 받으셨는데 이분이 개발한 게 뭐였냐면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매일 접하는 플라스틱은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PT병, 우리가 물병을 사면 그게 PT로 되어 있거든요. 폴리에틸렌 테레프살레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인데 원래 우리가 흔히 느끼게 그 다음에 전선 같은 것들 여기도 전선이 있지만 전선 안에 있는 건 구리로 되어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하고요. 근데 전기가 통하는 걸 우리가 손으로 잡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절연하기 위해서 고분자 플라스틱 피복으로 쌓여져 있어요.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플라스틱은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체였어요. 사실 특징적으로 하면 기계적으로는 굉장히 플렉서블하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전자소재를 만들면 좋겠지만 전기가 안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처음으로 개발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플라스틱은 유연하다는 특징 또 뿐만 아니고 정기적으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요. 이 소재와 다른 소재들을 합쳐서 우리가 구부러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전자소재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소자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제조하는 거죠, 제조. 원래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제조 공정은 굉장히 딱딱한 형태의 유리로 되어 있는 전자 소자를 만드는 제조였었어요. 그때는 제조를 하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원래 기판 자체가 굉장히 딱딱했기 때문에 얘는 자기 스스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도 딱딱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현재 제조 공정은 다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만들다 보면 유연한 디스플레이는 유연한 기판을 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형태를 갖추기가 힘들어요. 흐물흐물한 거죠,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듯이 고무처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하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신문을 인쇄하는 그런 기술들을 차용해 보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기술을 플린티드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인쇄전자라고 하는데요. 인쇄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저도 매일 저희 사무실에서 집에서 잉크젯 프린터로 카트리지에 잉크를 넣고 서류를 인쇄해서 제가 뭐 책을 읽던 무슨 서류를 읽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인쇄고요. 근데 거기에 전자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전자기술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를 잉크로 만들고요. 그 잉크를 저희가 갖고 있는 잉크젯 카트리지에 집어넣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회로를 그려라 라고 명령을 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의 서킷이나 회로들을 직접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술이 이제 인쇄전자 기술이 됩니다. 자, 이 기술과 아까 플렉서블한 플라스틱, 유연한 전자소자의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우리가 신문을 마치 인쇄하듯이 플렉서블한 기판을 롤트롤로 감아서 인쇄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값싸게 이런 유연한 디스플레이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로서 가격도 아주 낮출 수 있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신문을 사는 가격으로 앞으로는 신문과 비슷한 전자종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여러분이 구매를 해서 살 수 있는 날이 바로 이런 제조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신문에서 나온 기사고 저희가 연구한 내용이기도 한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일상생활에 쓰는 인쇄 장비들을 이용해서 잉크젯 프린터나 아니면 여러분이 흔히 자주 먹는 과자 같은 봉지에 코팅하는 공정, 이게 그라비아 옵셋 프린터, 그라비아 프린팅 공정인데 이런 공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전자 기능성 잉크를 쭉 인쇄를 하고요. 마지막에 결국은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전자소자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프트 일렉트로닉스가 앞으로는 가까운 또는 먼 미래에 여러분의 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 그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 네. 예전에 그 브라운관부터 시작해서 네. 요즘은 얇잖아요. 네. 하지만 그 크기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영화 보고 싶은 분들은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스크린에다가 네. 이렇게 쏴서 보시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이제부터는 만약 종이 같은 그 디스플레이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벽지처럼 한 면을 그냥 다 붙여버려가지고서는 텔레비전으로 한 벽을 만들어버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가격이 문제겠죠. 우리가 항상 제품을 만들다 보면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현재 기술로도 가능하지만 이제 우리가 TV를 봤을 때에도 원래 LCD TV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50인치 TV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싼 가격에 그쵸.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듯이 시간이 지나면 제품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그런 TV도 가능하고요. 특히 또 다른 형태의 TV도 가능한데요. 방금 스크린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TV가 원래 집에 있을 때 저희 집도 TV가 있는데 굉장히 공간을 커요. 많이 차지하죠. 그렇죠. 네. 크고 또한 TV를 꺼놓으면 굉장히 TV가 좀 흉물스러운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우리가 TV를 안 보면 말아서 올리고요. 족제처럼. 예, 네. 스크린처럼 TV를 네. 볼 때는 다시 펼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말아가지고 하는 TV를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스크린 TV가 나오려면 한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개발로는 한 5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제품을 하는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 가격.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가령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보편화될 수 있겠다.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재밌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방청객분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저희가 지금 이 하드한 거를 소프트하게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 이용하려면은 다시 소프트한 걸 하드하게 만들어야지 저희가 뭐 터치를 하고 이걸 막 밀어내고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할 때도 많은 의문이 있었던 게 과연 스마트폰이 소프트해져서 뭔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현재 갖고 다니기에는 딱딱한 형태가 어쩐 의미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다양한 제품군이 있지만 그중에서는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유연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죠. 가령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딸이 갖고 다니는 우리 자 중에 아주 재미있는 자가 하나 있는데 원래 자를 잴 때는 이게 굉장히 딱딱해서 우리가 길이를 잽니다. 하지만 이거를 딱 구부리면 팔에 딱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가 있어요. 네. 그런 형태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만들면 내가 원래 볼 때는 딱 형태를 갖춰서 딱딱하게 보다가 가지고 다닐 때만 말아가지고 넣어서 다니는 이런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흐물어지고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네.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죠. 저는 자판을 말씀하셔가지고 자판 대신에 음성 인식으로만 전화를 걸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휴대용 기기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네. 그 휴대용 기계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는 네. 저희가 구부러지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됐는데 네. 휴대용 기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속 중에 하나가 배터리잖아요. 네, 그 네.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 역시 이런 소프트한 소재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네. 그게 궁금해요. 네, 가능은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여러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유연한 배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써서 알겠지만 가장 불만이 많은 부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원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자주 바꾸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전원은 쓰면 수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매번 저도 휴대폰을 어떻게 충전해야 하나 네. 이런 것에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모든 기술에 비해서 우리가 배터리 기술이 제일 더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렉서블 배터리도 사실 디스플레이는 여러분이 당장 예를 들면 구글에 검색해 보면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에서 시연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배터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기술 발전이 지금 더딘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개발될 이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는 어떤 특정 부분은 딱딱하게 존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특정 부분은 구부러질 수 있는. 왜냐하면 딱딱한 부분에 우리가 배터리를 집어넣고 소프트한 부분은 디스플레이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소자가 초창기 형태의 소자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렇게 되면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네네. 왜냐하면 태블릿 PC가 사이즈가 있는데 이제 5인치 이상은 안 넘어가려고 네. 스마트폰이 그러고요. 태블릿 PC는 사이즈가 크죠. 그쵸. 근데 만약에 5인치를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이걸 펴가지고 크게 10인치로 볼 수 있으면서 가지고 다닐 땐 접어서 5인치로 갖고 다니면요. 그럼 접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 딱딱하고 접히는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가 나오면 아마 우리가 태블릿 PC 사고 스마트폰 사고 이렇지 않아도 되고 하나만 사면 되는 이런 세상이 아마 2, 3년 내에는 네. 열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하지만 배터리는 어려워요. 저는 제 머릿속으로 혹시 배터리를 그 스펀지 공처럼 만들 수는 없을까. 네. 그래서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 때는 네. 스펀지 공처럼 부풀어 있다가 네. 이렇게 왜 어떤 휴지는 이렇게 물을 부면은 이렇게 수건이 늘어나는 것처럼 네, 네. 그랬다가 닿으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네. 요런 개념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 배터리가 좀 어렵군요. 예, 배터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흔히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못 경험했겠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폭발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게 대부분 전원 배터리가 부분이죠. 네. 배터리가 폭발하는데 그 안에 폭발성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그러니까 바깥에 쌓는 것들을 아주 단단하게 쌓아야만 폭발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 안에 유연한 소재를 쓰더라도 네. 바깥에 쌓는 소재를 강하게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의 측면도 있다고 네. 해서 좀 개발이 더딘 측면입니다. 네.
어찌 보면 더 빨리 개발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속도를 늦춰가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라는 재밌는 세상을 열어주신 우리 노 박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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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죠. 1975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비즈니스 위크에서 앞으로 세상에는 종이가 없어질 겁니다. 라는 예측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종이는 박물관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쉽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 사과나무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